매혹적인 눈빛 하나로 9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가수 김완선. 파격적인 춤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톱 가수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녀에게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루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완선 씨의 삶과 오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김완선 남편, 김완선 결혼 이혼 등의 루머도 살펴봅니다. 가수 김완선 프로필. 데뷔 초 한국의 마돈나였다. 김완선 나이 47세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노래자랑에 나가며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김완선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던 이모 한백희 씨에 의해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3년 넘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노래, 춤 연습에만 열중했다고 하죠. 참고로 김완선 이모 한백희 씨는 가수 인순이를 키운 분이며 이때부터 김완선은 어머니와 헤어지고 이모와 살게 되죠. 혹독한 연습생 끝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자 인순이 백댄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오늘 밤이란 노래로 17살의 나이로 데뷔를 하게 되죠. 데뷔 초부터 강렬한 무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김완선은 리듬 속의 그 춤을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을 히트시키며 10년 가까이 톱스타로 군림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며 김완선 책받침만 해도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죠. 여자 가수 중 유일하게 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 기록을 기록했다니 당시 김완선 인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완선 돌연 은퇴 선언, 기획 은퇴였다. 그랬던 그녀가 1992년 돌연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김완선 씨는 가수 인생의 전성기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김완선 은퇴 당시 나이 22살, 23살이었습니다. 이모 한백희 씨는 김완선 데뷔 초부터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하였죠. 이에 홍콩, 대만 등에서 가수, 영화와 관련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가위 감독과도 연락이 됐을 만큼 진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백희는 김완선이 단지 한국에서 방송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에 뭔가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이죠. 물론 김완선 씨는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모 한백희는 김완선 부모님에게 빚이 있었는데 은퇴를 한 후 계약금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설득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처음엔 은퇴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라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모는 기획 은퇴를 종용했다. 팬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은퇴를 선언한 후 김완선은 대만과 홍콩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가요계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1996년 한국으로 컴백, 7집 탤런트라는 곡을 발표하며 사랑을 받았지만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김완선은 자신이 직접 제작사로 나서 오룡 비무방이란 댄스 그룹을 만들었지만 잘 안됐죠. 그리고 1998년 이모 한백희 씨와 결별을 하게 되는데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김완선 이름으로 빛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소속사에서 음반 발매 약속을 어겨 4년 동안 TV에서 김완선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4년 동안 김완선은 이모 한백희 씨에 대한 소송,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행사 등을 뛰며 빚을 갚아보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S, 쉐리 댄스와 리메이크 음반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에 결국 2003년 김완선은 누드 화보를 띠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의도 없이 그랬다며 소속사에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완선은 재판 끝에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화보 관련 업체에는 승소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돌연 김완선 씨는 하와이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92년과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해외로 갔고 장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당시 김완선은 여러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완선 임신, 김완선 출산 등이었죠. 이때 김완선 정주영의 관계가 루머로 돌기도 합니다. 백지수표설, 100억 원 지급설이 돌죠. 가수 김완선이 정주영과의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하나일 뿐입니다. 그 전부터 모 재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한국에 돌았나봐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 보니 출산설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전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이 아닌 거짓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랬고 저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백지수표 유혹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을 했었죠. 약 10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이 사건들에서 김한선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만약 김한선이 정말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훗날 이모의 빛으로 그렇게까지 빛에 쪼들리다가 누드 화보까지 촬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또한 만약 김한선이 스폰서의 돈을 받는 경험을 했다면 삶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존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을 겁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그 생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삶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한선의 삶에 대한 적극성, 절박함 등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참고로 199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의 이야기 역시 김한선과 정주영의 루머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미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니 시시콜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김한선은 대선 때 다른 진영에 섰죠. 아무튼 김한선은 누드 화보로 받은 2억 원과 이런저런 행사와 축제를 뛰면서 버는 돈으로 빛을 어느 정도 막는데 2006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병상에서 투병을 하던 이모 한백희 씨의 별세였죠. 이미 결별을 한 상태였지만 이모란 존재는 김한선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기에 김한선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결국 3년 동안 하와이로 떠나서 뒤늦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외국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당시 방법이 학생 비자밖에 없더라고요. 9.11 사건 이후부터 학생 비자로 간 사람들이 꼭 학교를 가야 한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1년간 화창한 날씨 아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사니까 억울함, 원망,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옅어졌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된 것이죠.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햇볕과 하늘을 보며 지내기를 권해요. 결국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이나 원망, 분노 없이 한 평생을 살겠어요. 한때 이모에게 배신당하고 느낀 적도 있지만 사실 이모와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그 덕분에 지금의 김한선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후 하와이 생활을 마친 김한선은 2011년 초에 컴백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김한선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앞으로도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기억되는 스타가 되었으면 합니다.